서산 태안 선거구의 여야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과 성일종 현역 의원의 세 번째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충남 두 곳의 대학병원 전공이 190여 명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두 병원의 입원 환자 수가 평소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정부의 현장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단위 가운데 고용률 2위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청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모두 상승했습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오는 4월에 열립니다. 내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의 선거구별 현안과 관전 포인트를 알아봅니다. 서산 태안에서는 여야 후보가 모두 단수 공천으로 확정됐는데요. 두 후보의 세 번째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주요 현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서산 태안 지역은 역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2년 제17대 총선 이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보수 진영 후보가 5번 연속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진영이 승리를 거둘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선거구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5번째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현 지역구 의원의 공천이 결정돼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서영원 우리공화당 충남도당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여야 후보인 조 전 비서관과 성현의 세 번째 대결이 확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는 성현이 각각 1.76%포인트와 8.49%포인트 차이로 조 전 비서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별 현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은 공항건설과 서산영덕 고속도로 완공 등 교통 관련 현안이 많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운산 한우 목장 활용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이제 정착돼서 살아가기에 편리한 어떤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운산의 삼화목장이 사실 그 한우 개량 사업소로서 큰 역할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또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지속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있다. 태안은 내년을 시작으로 오는 2032년까지 화력발전소 6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직원 등 3천여 명이 태안을 떠나고 세수입 17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면도 개발과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이번 또 국회의원들이 당선돼서 큰 역할을 해서 해결된다면 서태안 지역이 나름대로 큰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이제. 또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법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인구와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든가 국정 과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국정을 또 견인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적한 현안을 풀어낼 실질적 공약이 선보일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 천안병원의 입원 환자 수가 평소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대학병원 두 곳의 전공의 197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97명 중 191명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수련의들이 필수 과목 수련 일수를 못 채워 남아있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수련 기간이 모두 끝나 병원을 이탈할 경우 의료 공백 사태는 악화될 전망입니다.
당진시가 2023년 하반기 전국 시단위 중 고용률 2위를 달성했습니다. 당진시는 고용률 71.1%로 전국 77개 시단위 중 고용률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가 상승했고 여성 고용률도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고용률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저녁 시간대 당진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전멸 신호기가 운영 중인 교차로를 통과하는데요.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멸 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특히 적색 전멸 등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요.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치고 멈춰섭니다. 유도선을 무시하고 가로질러 가다 반대편 차로를 침범해 사고를 낸 건데요. 교차로 회전 시 유도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반드시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유도선을 따라 돌아야 합니다. 회전 후 본선에 합류할 때 역시 유도선과 이어지는 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10월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하는 순간 좌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녹색 신호가 운영 중인 횡단보도였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일단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신호등 색깔과 무관하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당진시가 본격적으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홍섭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위원회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기지시 줄다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약 500년 전에 내려오는 전통 줄다리기로서 우리 지역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산만에 큰 해일이 닥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또 농경지와 재산 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때 제사를 지내고 줄을 당기면서 재앙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선조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맥을 이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축제는 약 2015년도에 12월 달에 우리나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4개 나라와 당진, 영상, 삼척, 밀양, 의령, 남해 6개의 지자체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지시 줄다리기를 대표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로 지금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고 있고요. 기지시 줄다리기는 매년 세계 축제를 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열리는 축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행사로서 큰 줄 제작은 3월 13일부터 14일에 이루어지는데요. 관광객들과 봉사단체 여러분들 참가하는 거로 해서 큰 줄을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체험 부스로는 어린이들 먹거리도 좀 준비하고 다양한
그 농산물 먹거리도 준비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끔 우리 행사를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축제는 내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금년도 축제는 유네스코 10주년을 겨냥해서 전초전으로서 우리 보전회나 축제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낮에 공연은 그 전통을 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야간 공연은 지금 젊은 X세대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그 EGM 파티라든가 또 하나는 서울의 그 궁전에서 하는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쇼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가수도 많은 초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관광객님들이 내년에를 겨냥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홍석 위원장과 당진에서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산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거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나섭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행복택시의 운행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 승강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준을 600m로 낮췄습니다. 또 10가구가 모인 지역에만 운행했던 제한을 없애는 등 신규 이용 대상자 약 300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행복택시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100원만 지불하면 1인 세대 기준 최대 월 14회까지 소외 지역에서 읍면 소재지나 시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26일부터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3천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충남도의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로 1인당 한 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군이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와 전선 지중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예산 상설시장 인근 전선 지중화 공사에 따른 관광객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예산군은 오는 4월부터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과 시장 주변 인도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예산 상설시장부터 대회리 회전 교차로까지입니다. 예산군은 지중화 공사 등을 통해 예산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성산 서현면, 대산읍과 서울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운행됩니다. 버스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운행되며 성현면 인근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합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리며 버스 요금은 13,500원입니다. 서산시는 성현면과 대산읍 산업단지에 위치한 400여 개 기업체의 젊은 세대가 많아 서울행 시외버스 노선 개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경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매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밥과 국수, 국화를 주제로 지역 특색을 잘 살려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